9,961명? 여러분, 우리 나만 알고 싶은 채널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담백한 브랜딩 드로앤드입니다. 오늘은 Frequently Asked Question, FAQ를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빨리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지 않으면 제 인스타그램 메시지가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저에게 질문 메시지를 많이 주시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같은 질문을 하시면 그분한테는 제가 이 영상 링크로만 답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해시태그 질문하시기 전에 이 영상 한 번씩 봐주시고 메시지 주세요. 첫 번째 질문, 저는 어떤 해시태그를 쓰는 게 좋을까요? 우선 자기한테 맞는 해시태그를 찾는 올바른 방법은 자기가 얻고 싶은 팔로워, 타겟층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명확할수록 좋아요. 뷰티에 관심 있는 20대 여성,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는 30, 40대, 패션에 관심 많은 10대, 20대, 또는 피트니스에 관심 있는 20대, 30대 남자들. 이러면 벌써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거기서 자기 키워드를 나열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해시태그로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관련 해시태그들이 쭉 나오죠. 거기서 자기 계정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 해시태그를 리스트로 만들어봐요. 너무 인기가 많지도 않고 너무 인기가 적지도 않은 그런 해시태그들을 그룹을 지어서 돌아가면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반응이 좋았나 살펴보는 거죠. 제가 특정 해시태그들을 언급하면서 이 해시태그를 쓰세요 이렇게 따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모든 카테고리를 꿰뚫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육아를 알겠습니까? 메이크업을 알겠습니까? 그거는 해보신 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용어들도 그렇고. 그거는 계정 크기에 따라, 성격에 따라 너무나도 달라질 수 있고 광범위해져서 마치 딱 정답이 있는 것처럼 말씀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해시태그를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게시물도 하나하나 해시태그 유입이 다 많은 건 아니에요. 저는 어떨 때는 해시태그 유입이 3,000개가 넘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500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그랬죠. 알고리즘은 파도 같다고. 이거를 알고리즘을 먼저 이해하시고 거기에 어떻게 나를 올려놓을 것인가, 그러려면 해시태그를 다양하게 사용해보면서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시태그들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해시태그를 찾으려고 할 때 해시태그를 너무 많이 사용해버리면 어떤 거에서 유입되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3개에서 5개, 최대 7개만 써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 해시태그는 몇 개를 쓰면 좋을까요? 저는 적게 쓰기가 겁이 나요. 그게 노출이 안 될까봐 겁이 나신다, 많이 쓰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세요. 제가 제 채널에서 하는 얘기는 대부분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경험한 얘기인데요. 저도 해시태그를 10개 이상 써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팔로워 수가 조금 있는 편이니까 초반에 좋아요 수를 많이 받는데도 그 탑 포스트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시태그를 좀 적게 써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탑 포스트에 오르는 거죠. 그것도 엄청 인기 있는 해시태그에. 그 뒤로는 3개에서 5개 정도 쓰게 됐어요. 때로는 7개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노출이 안 될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많이 쓰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탑포스트에 오른다고 다 해시태그 유입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 제가 탑포스트에 올라갔다고 보여준 사진 있죠? 여기에 제가 해시태그를 6개를 썼는데 다 탑포스트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유입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이거는 다양한 요인들이 적용될 수 있어요. 컨텐츠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올린 시간이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해시태그로만 이게 유입이 안 된다, 노출이 안 된다 이렇게 핑계를 대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노출이 많이 되고 싶다면 해시태그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컨텐츠 퀄리티에 좀 더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예전에 인스타그램 초창기에는 해시태그 수 제한도 없었고 많이 쓰는 게 먹혔대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에서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면서 해시태그를 쓸 수 있는 수를 제한하게 됐죠. 30개로. 제가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저도 궁금해서 구글링을 해봤어요. 거기에도 정확히 정답은 없는데 보통 통계가 최대 11개까지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11개까지 써보고 3개도 써보고 다양하게 시도해보려고요. 세 번째 질문, 해시태그를 캡션에다 달까요? 아니면 댓글에다 달까요? 그거는 어디에 달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깔끔하신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 댓글에도 적으세요. 저는 앞으로 캡션에는 3개 정도 해시태그를 달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해시태그를 많이 달아보고 싶다 싶으면은 5개에서 7개 정도 댓글로 더 달아보려고요. 그렇게 최대 11개가 넘어가지 않게 해보고 제가 후기를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질문, 해시태그를 썼다가 며칠 뒤에 다른 해시태그로 바꾸면 효과가 있나요? 저는 사실 이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직접 해봤어요. 효과 없어요. 다섯 번째 질문, 인기 좋은 해시태그를 쓰는 게 노출에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팔로워가 어느 정도 있고 나의 게시물을 꾸준히 좋아요를 눌러줄 수 있는 팔로워가 200~300명 정도가 있다면 인기 있는 해시태그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경쟁이 심한 해시태그는 오래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게 되거든요. 대신에 인기가 좀 덜한 해시태그들은 그 컴피티션이 덜하겠죠. 그래서 오래 머무를 수가 있고 알고리즘이 이런 컨텐츠를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특히 컨텐츠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인게이징이 있었나. 여러분, 제가 인게이지먼트, 인게이징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게 사람들이 내 게시물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고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 좋아요, 댓글, 공유, 저장 이렇게 4가지 요소가 있죠. 그래서 좋은 해시태그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다 컨텐츠 싸움이에요. 컨텐츠가 신선하거나 유익하거나 퀄리티가 좋거나 눈을 사로잡고 공감을 일으키거나 공유하기 좋은 것들 또는 댓글을 쓰게 만들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래 머무르니까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런 컨텐츠들을 밀어주게 되는 거예요. 6번째, 저는 셀카, 일생사진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 해시태그를 아무리 써도 팔로워가 늘지 않아요. 저한테 리뷰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 계정들을 들어가 보면 그 셀카들만 쭉 있는 계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추측하기로는 본인이 카메라 앞에 서서 인플루엔서가 되고 싶은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얼굴샷, 상체샷, 그리고 전신샷 이렇게 골고루 분표를 시켜라. 그래야지 피드가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단조롭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이쁘고 잘생긴 거 플러스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인스타그램에 이쁘고 잘생긴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다들 어쩜 그렇게 잘생기고 이쁘신지. 그리고 거기다가 사진도 엄청 잘 찍으시고, 그런데 이런 데다가 셀카를 올리고 셀스타그램, 얼스타그램 해서 경쟁하기에는 힘들어요. 뭐 어떻게 해서 좋아요는 좀 받을 수 있겠죠. 그걸로 팔로우를 이끌어내기는 정말 힘들어요. 뭐 기본 팬층이 있는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인기 유튜버, 블로거가 아닌 이상. 그래서 제가 해시태그를 고민하시기 전에 본인의 계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게 이쁘신 분인데 스타일도 좋아요. 아니면 뷰티 정보들이 많이 있던가, 또는 잘생겼는데 글을 잘 쓴다던가, 아니면 그림을 잘 그린다던가, 뭐 웃기기도 하면 더 좋고요. 아니, 사실은 인플루엔서가 되려고 한다고 이쁘거나 잘생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외적인 모습보다는 사람들이 보고 아, 여기 팔로우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은 무언가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유익한 정보가 됐건, 뭐 스타일이 됐건, 뭐 미적 영감이 됐건, 웃긴 짤들이건, 아니면 뭐 인싸력이 있던지 남들이 잘 못하는 거를 잘한다던가, 그런 유니크함이 있어야죠. 그게 오히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계정이에요. 자, 그럼 오늘 질문 답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해시태그는 자기 계정의 카테고리랑 타겟층을 파악해서 그 키워드를 찾아요. 그리고 그 타겟층이 관심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거죠. 그럼 게시물을 올릴 때 키워드로 적당한 크기의 해시태그를 찾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를 많이 쓰고 싶으시면 많이 쓰세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권이죠. 저는 3개에서 5개를 추천드리고, 때로는 7개에서 최대 11개까지만 쓰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이거는 제가 한번 해시태그를 맘먹고 한 30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되나, 그거에 대한 후기도 남겨드릴게요. 30개를 다 찾을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요. 세 번째, 해시태그를 캡션이든 댓글이든 편하신 곳에 다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해시태그 나중에 바꾼다고 새로운 게시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너무 인기가 좋은 해시태그는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진성 팔로워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큰 해시태그를 쓰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 인플루엔서가 되고 싶은 분들, 외모 플러스 뭔가가 한두 개 더 있어야 돼요. 본인만의 유니크한 뭔가가 필요해요. 그게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장기, 특기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기본적인 알고리즘, 작동 원리,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해하셨으면 각자의 계정,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렇게 스스로 여러 해시태그 방법을 써보면서 터득하셔야 됩니다. 제가 새로운 정보들이 나올 때마다 틈틈이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자, 어때요? 마법 같은 해시태그라든지 뭐 비법은 따로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보고 자기를 찾아가고 브랜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을 보는 게 관종짓이라고 하는데, 자신을 브랜딩하고 세상에 자기 이야기를 공유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종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부정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며칠 전에 담백한 브랜딩이라고 해시태그를 만들었죠. 벌써 꽤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좋아요도 서로 주고받고 댓글도 주고받으면서 건전하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너무 보기 좋고, 제가 앞으로는 영상 끝에다가 가끔씩 계정 하나씩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오늘 계정은 바로 욜로 예이님입니다. 피드가 되게 멋있죠? 제 열혈 팬이세요. 사랑합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니시는 분인데 사진도 멋있고, 이 사진 하나마다 깨같이 글이 적혀 있어요. 이거 읽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요. 공감도 되고. 지금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담백한 브랜딩 검색하셔서 욜로예이님 계정 한번 구경해보세요. 그리고 제 영상에 올라오고 싶으신 분들은 해시태그 담백한 브랜딩 많이 사용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드로우 앤드류 가세요. 여러분, 지금 촬영하는데 5천 명 넘었어요.